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튜더 모델은 블랙베이 36 청판입니다. 이것은 제 시계라 가감없이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튜더라는 브랜드에 대한 애호가들의 인식은 정말 많이 변한 듯 합니다. 제가 처음 튜더라는 브랜드의 리뷰 영상을 올린 지 거진 1년이 넘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튜더에 대한 인식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튜더지라는 오명과 함께 블랙베이 58을 앞세워 막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릴 때 댓글이 절반 정도는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이런 분위기가 많이 변한 듯 합니다. 튜더라는 브랜드를 한 번은 경험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튜더 매장에 갔어요. 사실 전 블랙베이 36이 아니라 블랙베이 58을 구입하려고 했거든요. 58은 제가 시계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특정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 물론 애호가의 관점에서 케이스 사이즈가 40mm를 넘지 않는가? 무브먼트의 리저브가 50시간을 넘어가는가? 가격이 합리적인가? 그런데 58과 36의 실물을 둘 다 본 뒤로는 생각이 변했고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58을 구매하지 않았다기보다는 36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계질이 재밌는 게 시계를 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변해요. 디자인의 취향이 변하고 시계의 용도가 변하고 경제력이 변하면서 구매하는데 요구되는 조건들이 변해요. 바로 전에 말씀드린 4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가 추가되었거든요.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훌륭한가? 브레이슬릿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요즘에는 오히려 시계 케이스나 다이얼, 무브먼트보다 브레이슬릿을 잘 만드는 브랜드가 진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시계의 다이얼을 잘 만드는 브랜드 많습니다. 시계의 케이스를 잘 만드는 브랜드 역시 넘쳐나요. 그런데 브레이슬릿을 괜찮게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주는 브랜드 손에 꼽아요. 하이엔드를 제외하고 럭셔리 아래급에서 태그호이어, 불가리, 롤렉스 정도? 브라이틀링도 디자인적인 호불호가 갈릴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슬릿의 구조적인 완성도는 괜찮았어요. 오메가, 그랜드 세이코, 제니스 전부 다 아무래요. 튜더는 전자에 속합니다. 모서리 각을 죽여놨다던가 브러싱의 퀄리티가 심심하다던가 몇 가지 다운그레이드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유격, 마감, 그리고 잘 짜여진 버클 등을 비교해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오메가, 그랜드 세이코, 제니스보다는 잘 만들었어요. 저는 무브먼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최근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무브먼트는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범용 무브먼트는 구리고요. 그런데 완벽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극히 소수고 우리가 접근 가능한 대부분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들은 몇 개의 범용 무브먼트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 같은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브먼트를 볼 때 변태 같지만 와인딩감을 봐요. 또 시간을 조정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크라운이 핸즈를 잡아주는가. 이 두 조건을 고려했을 때 좋은 느낌의 무브먼트는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롤렉스 3130 계열, 그리고 세이코 8L 계열, 마지막으로 에타 혹은 셀리타 범용 무브먼트들입니다. 튜더에서 수정을 어느 정도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셀리타 범용 무브먼트가 들어가며 와인딩감이나 조작감은 훌륭해요. 리저브가 38시간으로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리저브는 시계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3개 이상의 시계를 돌려차면서 와인더를 쓰지 않는다면 아마 수동시계와 다름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개까지는 오케이. 다이얼은 청색입니다. 바로 전 리뷰였던 미도 600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시한 청판 다이얼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예전에 리뷰했었던 바셔런 콘스탄틴 듀얼타임 청판의 다이얼과 비교해서 보자면요, 듀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썬네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은은한 자연광이나 간접광에서는 마치 그랑페 에나멜로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하지만 실내거나 빛을 바로 때려 맞으면 다이얼이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립니다. 입어 보이는 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36 청판의 다이얼은 분명 글로시한 다이얼이긴 하지만 썬네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빛을 적게 먹든 빛을 많이 먹든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36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엔즈의 마감은 튜더답게 훌륭하지만 별다른 기교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삼각 인덱스, 사각 인덱스, 원형 인덱스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역시 마감에는 흠잡을 곳이 없어요. 튜더라는 브랜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워치메이킹 수준이 받쳐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적수가 없어요. 칭찬만 할 순 없겠죠. 글래스에서 단점이 보이는데요, 롤렉스와 튜더는 무반사 코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브랜드잖아요. 36의 무반사 코팅의 유무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특정 각도에서 푸른빛의 다이얼의 색감이 사라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에는 파란색의 다이얼 채도가 확 낮아지면서 마치 회색 다이얼인 것처럼 보여요. 36mm의 매우 작은 사이즈, 10.5mm로 매우 얇은 두께, 44mm로 매우 짧은 럭 투럭,
덕분에 착용감은 최고입니다. 신 익스플로러 1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19mm로 매우 불편하고 불완전한 러그 너비를 가지고 있는데 케이스의 비율 때문인지 러그의 두께 때문인지 아니면 브레이슬릿과의 단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19mm로 느껴지는 시닉스와는 다르게 36은 러그 너비가 20mm 정도로 체감됩니다. 더 안정적이고요. 케이스의 옆면의 디자인은 못생겼습니다. 익스플로러 1의 오이스터 케이스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다운그레이드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베젤의 폴리싱은 미쳐 날뜁니다. 폴리싱 수준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는 저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특정 부분을 카메라에 담고자 할 때 폴리싱 수준이 구리면 아주 쉽게 초점이 잡히고 폴리싱 수준이 좋을 경우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아요. 촬영 난이도가 하드를 넘어 헬게이트까지 열립니다. 36은 촬영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모델입니다. 케이스 옆면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베젤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술이죠? 케이스의 브러싱은 브레이슬릿과는 다른 브러싱이에요. 조금 더 거친 느낌의 브러싱으로 취향 차이일까요? 아니면 급 차이를 둔 걸까요? 시닉스의 경우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브러싱이 같은 걸 보면 아마 다운그레이드일 확률이 높겠네요. 브러싱의 방향이 깊고 거칠죠. 오메가 신형 문워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케이스의 브러싱과 브레이슬릿의 브러싱은 그 질감이 달랐습니다. 롤렉스의 프로페셔널 모델들의 브러싱은 이것과는 다르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바쉐론 콘스탄틴 오버시지 역시 롤렉스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만인이 하는 36의 큰 단점이 하나 보이는데 크라운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와인딩이나 시간 조정은 엄청 편하거든요. 그런데 미적인 측면에서는 우울해지네요. 튜더 블랙베이 36의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튜더는 롤렉스의 그림자를 먹고 자란다는 것, 그리고 블랙베이 36 위에는 익스플로러 1이라는 시계 역사상 최고의 아이코닉이 존재한다는 것. 하지만 롤렉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큰 애정이 없다면 굳이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3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지만 블랙베이 36은 과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360만원의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익스플로러 계열의 디자인을 좋아하시고 손목 둘레만 적당하시다면 후회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